하루 12시간 공부. 들으면 숨부터 막히죠. 근데 실제로 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뇌와 싸우는 게 아니라 뇌를 설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부를 오래 못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 것 같으세요? 대부분 의지력 부족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게으르다고 나약하다고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과학적 면죄부를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당신이 공부를 못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뇌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단계별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뇌와 싸우는 법이 아니라 뇌를 내 편으로 만들어 12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돌아가는 무한 동력 엔진을 장착하게 될 겁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한 초절전 시스템이거든요. 목표도 구조도 없이 무작정 12시간 공부를 들이밀면 뇌는 이걸 생존을 위협하는 과부하로 인식하고 즉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졸음을 쏟아내고 딴 생각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강제로 분산시키는 거죠. 고장난 게 아니에요. 보호 모드가 켜진 겁니다. 그럼 이 보호 모드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12시간 공부를 해내는 사람들은 12시간을 통째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쓰는 전략은 블록 분할이거든요. 하루를 아침, 오후, 저녁, 밤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을 3시간씩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수학적으로 딱 맞죠? 3 곱하기 4가 12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오는데요. 이 3시간 안에서도 또 한 번 쪼갭니다. 50분 집중하고 10분 쉬는 사이클을 3번 반복하면 정확히 3시간이 완성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뇌는 끝이 보일 때 집중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해야지 하면 뇌가 즉시 저항하는데 지금 이 50분만 버티면 쉴 수 있어라고 프레이밍을 바꾸면 뇌가 순순히 따라오거든요.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설계가 잘못됐던 겁니다. 자, 그럼 이 50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음 문제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실수를 하나 합니다. 50분 동안 같은 종류의 공부만 계속하는 거예요. 교과서 읽기를 50분 내내 하거나 문제 풀기를 50분 내내 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30분쯤 지나면서 뇌가 먼저 죽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교과서를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줄을 10번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느낌이요. 눈은 글자 위를 지나가는데 뇌는 이미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서 아예 다른 파트로 넘어갔더니 갑자기 또 읽히고 영어 단어 암기로 바꿨더니 외워지는 경험이요. 처음엔 그냥 산만한 건가 싶었는데 사실 이건 완벽하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뇌의 특정 영역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 그 영역은 일시적으로 처리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강제로 밀어붙여봤자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종류의 자극으로 전환하면 포화된 영역은 쉬면서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걸 막는 게 태스크 로테이션이라는 기법이거든요. 한 세션 안에서도 공부의 종류를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개념 읽기를 하다가 문제 풀기로 넘어가고 문제 풀기가 질리면 손으로 요약 정리를 하는 식으로요. 뇌는 새로운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공부의 형태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뇌는 잠깐 리셋된 느낌을 받거든요. 질리는 속도가 드라마틱하게 느려지고 전체 집중 지속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뷔페 가면 배불러도 디저트는 들어가잖아요. 위가 가득 찼는데도 아이스크림은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뇌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해 추가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수학 풀기로 뇌가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영어 듣기로 전환하면 수학 담당 영역은 쉬면서 영어 담당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각각의 영역은 쉬고 있는 셈이죠. 그 다음 넘어가야 할 게 에너지 배분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뇌의 구조 얘기를 잠깐 해야 하거든요. 우리 뇌의 전전두엽, 집중력과 판단력을 총괄하는 사령부인데요. 이 전전두엽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때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소모합니다. 전력이 한정적인데 12시간 내내 풀가동을 하려니 퓨즈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전두엽이 가장 풍부하게 포도당을 공급받는 시간대가 언제냐? 바로 기상 직후 오전입니다. 수면 중에 뇌가 충분히 정리를 끝내고 에너지를 재충전한 상태라 집중력이 가장 선명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 시간대에 뭘 하냐면요. 눈 뜨자마자
그 맑고 선명한 머리로 폰 게임을 켜고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SNS 피드를 훑습니다. 완전히 낭비하는 거죠. 전전두엽이 가장 고성능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아무런 인지적 가치도 없는 자극으로 포도당을 소진하는 겁니다. 오전의 뇌는 수학, 논술, 어려운 개념 이해처럼 인지 부하가 높은 작업에 써야 합니다. 가장 비싼 시간에 가장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오후나 밤에는 뇌가 이미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억지로 집어넣으려 하면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시간엔 오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거나 이미 아는 내용을 연습 문제로 굳히는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스마트한 전략이거든요. 어려운 걸 할 때는 뇌가 충전됐을 때, 쉬운 걸 할 때는 뇌가 방전됐을 때,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같은 시간에 2배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 12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전 8시부터 11시, 이 세션이 뇌가 가장 비싼 시간입니다. 수학, 암기, 논술처럼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작업에 올인하세요. 오후 1시부터 4시는 점심 먹고 식곤증이 슬슬 올라오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때가 바로 태스크 로테이션이 빛을 발하는 구간입니다. 문제풀이와 요약 정리를 섞어가며 뇌를 계속 깨워줘야 해요. 저녁 5시부터 8시는 집중력이 한번 고비가 오는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암기 과목이나 강의 시청처럼 조금 수동적인 공부를 배치해서 관성으로 밀어붙이는 게 유리합니다. 밤 9시부터 12시, 마지막 세션에는 새로운 내용을 넣으려 하지 마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액티브 리콜로 인출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이때 정리된 정보가 잠자는 동안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 시간표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오전 5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본인의 기상 패턴에 맞게 블록을 옮기시면 돼요. 세션 사이의 간격도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12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은 갖지 마세요. 이건 12시간 공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기준점일 뿐이거든요. 하루 3시간을 공부하든 6시간을 공부하든 뇌를 설계하는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뇌를 얼마나 영리하게 썼냐니까요. 자, 이제 공부 방법 얘기를 했으니까 환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공부법보다 환경이 먼저입니다. 최고의 공부법을 가져도 환경이 무너지면 전부 소용없어요. 가장 치명적인 환경 요소가 스마트폰인데요. 많은 분들이 폰을 뒤집어 놓거나 무음으로 해놓고 옆에 두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시야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전두엽은 유혹을 참는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모합니다. 실제 인지과학 연구에서 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기만 해도 인지 수행 능력이 폰을 다른 방에 둔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눈앞에 치킨을 두는 거랑 완전히 같은 상황입니다. 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협상 없습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거든요. 인간의 뇌는 원래 눈에 보이는 자극을 이기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자신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소음 환경도 세팅이 필요한데요. 완전한 무음이 최선인 분들도 있고 백색 소음이나 가사 없는 음악이 더 효과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뇌가 소음을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공사 소리나 사람 목소리처럼 뇌가 내용을 해석하려고 반응하는 소리들이 특히 집중력을 갉아먹거든요. 자신에게 맞는 소음 차단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게임 체인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빼면 나머지가 다 반쪽짜리가 됩니다. 바로 액티브 리콜, 한국어로 하면 능동적 인출이거든요. 눈으로 교과서를 읽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건 그냥 구경이에요. 뇌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건 딱 한 가지 조건일 때만 일어나는데요. 그 정보를 스스로 끄집어낼 때입니다. 읽는 행위는 뇌에 정보를 입력하는 거고 끄집어내는 행위가 비로소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50분 공부 후 10분 쉬는 시간에 방금 공부한 내용을 책 덮고 혼자 설명해 보세요. 마치 친구한테 가르쳐 주듯이요. 이게 가능하면 안 것이고 버벅거리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 단순한 테스트가 수십 번 반복 읽기보다 기억 정착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수십 년치 학습 연구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리 이야기를 안 하고는 끝낼 수가 없거든요. 12시간 공부는 버티는 게임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 게임입니다. 연료가 바닥나면 아무리 좋은 엔진도 멈춥니다. 수면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뇌 건강에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얼마 전 유퀴즈에 수면 전문가가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수면은 적어도 7시간은 자야 뇌가 다음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고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말을 덧붙였는데 에디슨이 하루 4시간만 잤다. 나폴레옹이 3시간으로 충분했다. 일론 머스크가 6시간이면 된다고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고 따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유전학적으로 수면이 짧아도 되도록 태어난 극소수의 예외적 케이스라는 겁니다. 반대로 12시간씩 자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전적 변이에 해당한다고 했거든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에게 7시간에서 8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생물학적 기준값인 겁니다. 에디슨을 따라 4시간 자면 에디슨처럼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면 부족인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면 중에 뇌는 그날 학습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정리하고 압축하거든요. 잠을 줄이는 건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부 효과를 통째로 날리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 한 줄이라도 더 넣겠다고 버티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같아요. 차라리 저녁 마지막 세션에 새로운 내용을 우겨 넣으려 하지 말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데 쓰세요. 뇌가 수면 중에 그 정리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굳혀주거든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같은 수면 시간에 몇 배의 성과가 따라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겁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점심을 많이 먹고 오후에 무조건 졸린 경험, 이게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반응인 겁니다. 공부하는 날엔 가볍게, 자주, 적당히 먹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쉬는 시간 활용도 중요한데요. 10분 휴식 때 유튜브나 SNS를 보면 쉬는 게 아닙니다. 뇌가 계속 자극을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회복은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잠깐 멍 때리거나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진짜 휴식이 다음 50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2시간 공부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하루를 설계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블록으로 쪼개고 에너지가 높을 때 어려운 걸 하고 태스크를 로테이션하고 환경을 통제하고 공부한 걸 꺼내는 연습을 하고 수면과 식사로 연료를 채우는 것. 이 6가지가 전부입니다. 오늘 바로 12시간을 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 딱 한 세션, 3시간만 50분 집중 10분 휴식으로 돌려보세요. 그 한 세션이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게 쌓이면 2세션이 되고 4세션이 됩니다. 갑자기 의지력이 강해진 게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갓생 메이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갓생하세요.